부동산 투자 시작하시거나 내 집 마련 도전이신 분들,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유튜브에 검색해봐도 온갖 어려운 말들에 각종 기사들은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죠. 정작 나는 내가 어떤 세금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세금 공부를 막 해보려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던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겠죠?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부동산 세금, 특히 주택세금 왕왕 기초 영상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분명 이런 의문 드실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떠드냐? 잘 알고 설명하는 거냐?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8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대형 회계법인 세무본부에 입사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서 부동산 세금을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법인세 쪽만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만 2년 정도 됐네요. 그럼 분명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고작 2년 해놓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유튜브에 10년, 20년 한 전문가들이 널렸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이 훨씬 월등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바로 초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지식의 저주에 빠졌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서 어떤 용어가 낯선지, 어떤 규정이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작년까지도 부동산 세금이 어려워서 허덕이던 제가 오히려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은 너무 길었고요. 그럼 얼른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세금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을 볼까요? 열심히 임장해서 매물을 찾거나 청약에 당첨되거나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뭐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집을 취득하고 등기를 치고 나면 쭉 보유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사업이나 직장 등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매물을 정리한다거나 무튼 적당한 때가 되면 집을 팝니다. 이게 집의 생애주기죠. 이 생애주기 속에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보유할 때 보유세. 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마지막 처분할 때 양도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 집을 2020년 1월에 사고 26년 5월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20년 1월에 처음 취득할 때 여기서 취득세를 한번 내고 보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거 매년 내야 되니까 총 6년이죠. 6번 내게 되고 마지막 처분할 때 양도세를 한번 내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보실 때는 그 세금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려는 게 취득세인지 아니면 보유세인지 양도세인지.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세금의 계산 구조.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어떤 계산 구조를 거쳐서 나오냐는 겁니다. 둘째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세금 언제 결정될까요? 부동산 세금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절세의 신이 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잔금 전에 모든 세금 효과를 알아보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각 세금의 계산 구조 띄워드릴게요. 벌써 슬슬 뒤로 가기 누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짜 이해갑니다. 저도 사실 수험 공부할 때 이 양도세 부분은 특히 그냥 제꼈거든요. 진짜 너무 양이 많고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직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제낄 만큼 사실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 못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지금 계산 구조를 보면 공통된 단어를 2개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두구두구? 바로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세금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뭘까요?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해주는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매출액에 바로 세율을 때리거나 이러진 않죠. 적당히 빼줄 건 빼주고 더할 건 더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각종 더하기, 빼기 후 정해진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각 세목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달라요.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시작합니다. 즉 내가 산 매물이 얼마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시작하죠.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국가에서 공시해주는 표준 가격인데요.
대략 시세의 70%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약 7억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다 보니까 내가 보유 중인 매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 보유세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즉 얼마에 팔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취득세 보유세와는 달리 양도세는 이 양도 차익이 가장 중요해요. 결국 양도 소득세다 보니까 이득 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요. 혹시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슬픈 상황이죠. 여기 계산 구조를 좀 더 세세히 보면 여러 단어들이 보입니다. 이 계산 구조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요즘 부동산 기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제일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보유세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양도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단어들이 각각 어떤 세목에 해당되는지만 알아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요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말이 많은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바로 여기 보유세, 특히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종부세 부분입니다. 여기는 현재 60%인데 정부가 60%에서 100%까지 별다른 국회 동의 없이도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를 가장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비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이었다면 10억에서 9억을 뺀 총 1억 원에 곱하기 지금은 60%니까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런데 만약 60%에서 80%가 된다면 이 과표 자체가 8천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과표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세금이 커지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줄여서 장특공이라 하는데요. 이 장특공을 축소한다는 말이 많죠. 장특공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한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요. 만약 이 비율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특공 자체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 작아지니까 과표가 커지겠죠. 그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 구조만 알아도 부동산 기사 볼 때 훨씬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한 내용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취득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